40년간 숨겨온 팔척귀의 섬뜩한 비밀이 열의에 의해 밝혀졌다. 그 정체는 외할머니의 의문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어둠이 깔린 폐가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바람이 귓가에서 속삭인다. 열이는 숨을 죽이고 낡은 문을 밀어 젖힌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외할머니 널떡이 남긴 오래된 부적 하나. 그 부적은 떨리는 손끝에서 뜨겁게 맥박친다. 열이는 몰랐다. 이 순간 그녀가 40년간 묻혀있던 최원우의 더러운 비밀, 그리고 팔척귀라는 지옥의 악령과 얽힌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게 될 줄은. 최원우, 그 고고한 전 좌의정에 가면 뒤에 숨은 괴물이 마침내 드러난다. 40년 전 개묘년의 그 피비린내 나는 밤. 군궁은 비명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팔척귀가 깨어났다. 그 거대한 그림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며 피바다를 만들었다. 모두가 그저 불운한 사고라 믿었다. 하지만 열이는 이제 안다. 그 모든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원우, 그는 팔척귀를 불러낸 장본인이었다. 그의 손에 의해 넙덕. 열이의 외할머니는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답은 열이가 폐가의 지하, 썩은 흙 아래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었을 때 드러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끝없이 이어진다. 각 걸음마다 열이의 심장은 터질 듯 뛴다. 벽에는 핏자국처럼 번진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그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린다. 그리고 계단 끝, 거대한 제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단 위에는 팔척귀를 묶고 있는 사슬이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사슬은 이미 녹슬고 약해져 언제든 끊어질 듯 위태롭다. 열이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원우가 40년간 지켜온 저주의 심장이었다. 열이는 부적을 쥔 손을 떨며 제단에 다가간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열이야, 절대 그를 믿지 마라. 최원우는 악마와 손을 잡았어. 널떡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날카롭다. 열이는 숨을 삼킨다. 그녀는 기억한다. 외할머니가 죽던 날 그 이상한 불기둥, 그리고 최원우가 서 있던 그림자. 그는 외할머니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덮으려 했다. 하지만 열이는 이제 안다. 외할머니는 팔척귀와 싸우다 죽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배후에는 최원우가 있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일지가 놓여 있다. 열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펼친다. 거기에는 최원우의 필체로 쓰인 끔찍한 기록이 가득하다. 40년 전 그는 권력을 쥐기 위해 흑묘선인의 금지된 귀혼수를 사용했다. 그는 팔척귀를 소환해 군궁의 반대 세력을 몰살시켰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팔척귀는 그의 통제를 벗어나 끝없는 살육을 벌였고 넙떡만이 그를 막을 수 있었다. 널떡은 용당골의 무녀 이무기의 힘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팔척귀를 제단에 봉인했다. 하지만 최원우는 그녀를 배신했다. 그는 널떡을 제물로 바쳐 팔척귀의 분노를 잠재웠다. 외할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원우의 잔인한 계략이었다. 열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왜 외할머니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린다. 그 순간 제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팔척귀의 기운이 깨어나고 있다. 사슬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린다. 열이는 느낀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그녀마저 팔척귀에게 삼켜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는다. 외할머니의 부적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부적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제단을 감싼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팔척귀의 힘이 너무 강하다. 열이는 절망 속에서 외친다. 강철아, 제발 도와줘? 그 순간 폐가의 문이 부서지며 강철이 뛰어든다. 그의 눈은 이무기의 비늘처럼 번쩍인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약해져 있다. 돼지 부적의 저주가 그의 힘을 갉아먹고 있다. 그는 열이를 구하기 위해 토분을 꺼낸다. 열이야, 물러서!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친다. 토분을 사용하면 그의 인간 수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는다. 열이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제단에서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최원우, 그자는 나를 속였다. 하지만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팔척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섬뜩하다. 열이와 강철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40년간 이어진 저주, 배신, 그리고 복수의 소용돌이였다. 최원우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하며 여전히 왕자를 노리고 있다. 여리는 이를 악문다. 최원우,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외할머니의 부적을 굳게 쥐고 있다. 폐가의 지하 재단에서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팔척귀의 기운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사슬이 덜그럭거리며 끊어질 듯 흔들린다. 여리의 눈빛은 결연하다. 그녀는 다짐한다. 팔척귀를 끝장내고 최원우의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하지만 그 길은 피와 절망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다. 팔척귀는 이제 완전히 깨어났고 최원우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고 있다. 과연 여리는 이 저주를 깰 수 있을까? 강철은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최원우의 최후는 무엇일까? 폐가의 벽이 무너질 듯 흔들린다.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지옥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내 놈들의 피로 내 갈증을 채우리라. 그 목소리는 여리의 뼛속까지 파고든다. 강철은 토분을 손에 쥐고 여리 앞을 막아선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다. 돼지 부적의 저주가 그의 이목이 힘을 갉아먹고 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리야, 도망쳐. 그의 외침은 간절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젓는다. 강철아, 이건 내 싸움이야. 외할머니의 복수를 내가 끝낼 거야. 재단 위 부적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인다. 여리는 용당골에 피가 흐르는 무녀, 널떡의 후계자다. 그녀는 부적을 재단 중앙에 찔러 넣는다. 순간 눈부신 빛이 폭발하며 팔척귀의 기운을 억누른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팔척귀는 사슬을 끊고 완전히 해방된다. 거대한 그림자가 재단을 집어삼키며 여리와 강철을 덮친다. 그 순간 강철은 결단을 내린다. 그는 토분을 깨뜨리고 입에 털어넣는다. 그의 몸에서 이무기의 비늘이 반짝이며 폭발적인 힘이 솟구친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잔인하다. 그의 인간 수명은 이제 몇 순간밖에 남지 않았다. 강철은 팔척귀와 맞서 싸운다. 그의 손톱은 뱀의 송곳니처럼 날카롭고 눈빛은 불타오른다. 하지만 팔척귀는 너무나 강하다. 여리는 절망 속에서 외할머니의 부적을 다시 쥔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으로 넙덕의 목소리가 울린다. 여리야, 내 힘은 피에 있어. 용당골의 피, 이무기의 영혼이 너를 지킬 거야. 여리는 깨닫는다. 그녀는 단순한 무녀가 아니다. 그녀는 팔척귀를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베어 피를 재단에 뿌린다. 피가 재단에 닿는 순간 빛의 고리가 팔척귀를 감싼다. 안 돼. 팔척귀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친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최원우가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다. 멍청한 계집. 내 놈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는 손에 든 검은 부적을 던진다. 그 부적은 팔척귀의 힘을 다시 부추긴다. 여리는 충격에 휩싸인다. 최원우는 40년 전 넙덕을 배신한 것처럼 지금도 팔척귀를 조종하고 있다. 그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도 내 외할머니처럼 재물이 될 거다. 그의 웃음소리는 섬뜩하다. 강철은 최후의 힘을 끌어모아 최원우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여리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여리야, 널 사랑해.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는 최원우를 끌어안고 재단의 심연으로 뛰어든다. 폭발음이 폐가를 뒤흔들고 재단은 무너진다. 팔척귀의 비명이 잦아들며 어둠이 걷힌다. 여리는 무너진 재단 앞에 무릎을 꿇는다. 강철은 사라졌다. 그의 희생이 팔척귀를 봉인하고 최원우를 끌어내렸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폐가 밖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림자. 그것은 윤갑의 모습이다. 그의 눈빛은 낯설다. 여리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하다. 윤갑의 영혼은 팔척귀의 저주 속에서 변질되었다. 그는 강철이 떠난 빈 몸을 차지하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다. 여리는 부적을 쥐고 일어선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얽혀있다. 윤갑아, 아니, 누구든 널 막을 거야. 구화의 마지막 장면은 숨막히는 반전을 남긴다. 팔척귀는 봉인되었지만 새로운 어둠이 깨어났다. 최원우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의 저주는 여전히 여리를 올가맨다. 윤갑, 아니 그를 지배하는 무언가는 무엇일까? 여리는 이 새로운 적과 맞설 수 있을까?
그리고 강철의 희생은 정말로 헛된 것일까? 폐가의 잔해 속 부적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뿜는다. 그 빛은 희망일까?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9화의 다음 장은 더 깊은 어둠과 충격적인 진실을 약속한다. 여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 저주의 끝은 아직 멀었다.